자, 은평고 부교재 22회 8번이 이제 원래 이 지문이 아니에요. 교재상이 다른 지문인데 학교에서 요걸로 바꿨어. 그래서 요걸로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준 프린트를 타이핑 채워서 준비한 겁니다. 이건 해석본이 따로 없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기사를 그냥 긁어갖고 오신 거야, 교수님이 인터뷰 내용을. 그래서 오른쪽에 해석까지 타이핑 채워서 달아놨어요. 그래서 오른쪽 해석 참고하시면 돼요. 요거 해석본이 없는 겁니다. 인터넷 글을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긁어서 프린트를 준 거라서 오른쪽 해석 참고하시면 돼요. 자, 알파고 제로가 있는데 동격이에요. 얘는 가장 최신의 버전인데 artificial 이게 뭐죠? 이게 인공적인 지능. 그래서 우리가 AI라고 하죠.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알파 고 할 때 고 있죠. 요거. 이게 알파 가라가 아닙니다. 알파 가다가 아니라 요 고는 바둑이에요. 바둑. 일본어로 바둑을 고를 하거든. 고. 그 일본어를 그대로 따라서 영어로 만든 게 고예요. 바둑. 고는 바둑입니다. 인공지능 고 바둑 프로그램의 가장 최신 버전인 알파 제로가 있는데 얘는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해요. develop 뜻이 뭐지? 성민아 집중해. develop 뭐지 뭐? 개발하다. 그죠? 프로그램은 개발되는 거지. 자,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글의 딥마인드에 의해서 개발되었던 인공지능 그 바둑 프로그램의 가장 최신 버전인 알파고 제로가 주어요. 그게 동사로 가요. 이렇게 길게 has가 되죠. 단수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having 안 되고. 즉 알파고 제로는 가지고 있다는데 no가 있어서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prior 사전에 지식을 뭐에 대한 더 게임은 이거는 경기 바둑을 말해요. 그 바둑이라는 경기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알파고 제로는 가지고 있는데 오직 입력값이에요. 입력값의 기본적인 규칙들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너무 이걸 중간에만 툭 띄웠는데 이세돌이랑 싸웠던 알파고 알죠? 그냥 알파고죠? 알파고 제로하고 알파고하고는 차이가 나요. 이세돌하고 싸웠던 그냥 알파고, 지금 나온 알파고 제로 두 개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나중에 나온 거고 이게 처음 버전이에요. 알파고 이세돌하고 싸웠던 이 알파고는 이세돌하고 싸울 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냐면 바둑 대충 알죠, 그죠? 이렇게 집 만들어서 이게 테두리 하면 그 안에 거 다 먹고 이런 거 있잖아. 바둑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 상대방이 이렇게 두면 난 이렇게 두고 그 전략에 따라서 집 짓기가 그림이 완성되거든. 그 전략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지? 내가 오른쪽에 둘 때 상대방이 왼쪽에 두면 나는 그의 왼쪽에 둔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경우의 수, 그지? 바둑에 존재하는 모든 전략과 경우의 수를 알파고에다가 처음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알파고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머릿속에 바둑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요. 이세돌이 이렇게 놨을 때 난 이렇게 놓고 이세돌이 공격적으로 나올 때 난 방어를 하고 모든 전략을 다 입력해줘요. 알파고 알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세돌하고 바둑을 둘 때 이세돌 두는 거에 따라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전략 중에 하나를 가지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처음에 나왔던 알파고가 돌아가는 방식이고 알파고 제로는 뭐가 되냐 훨씬 발전해서 아까 알파고 머릿속에 뭘 집어넣었다고? 바둑의 모든 전략을 다 집어넣어. 근데 알파고 제로는 얘는 바둑의 전략을 집어넣지 않아요. 뭐만 집어넣냐? 지금 나왔듯이 바둑의 규칙만 집어넣어요. 바둑의 규칙. 상대방을 둘 때 네가 하나 두는 거야. 어떻게 하면 너가 테두리를 만들면 네가 상대방 알을 돌을 다 가져가는 거야. 돌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라는 기본적인 규칙만 입력을 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알파고 제로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바둑의 규칙만 입력시켜서 얘를 처음 알파고 있죠. 처음 버전 알파고랑 둘이 구글에서 싸움을 붙입니다. 싸움을 붙여요.
당연히 처음에 누가 져? 알파고 제로가 져요. 기본적인 규칙만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졌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얘는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 스스로 학습이. 얘는 스스로 학습이 안 돼. 자기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안에서 돌려서 내놓는 거야. 스스로 학습이 돼요. 첫 번째 알파고랑 알파고 제로랑 붙었는데 졌어. 졌으면 진 이유가 있겠지, 그지? 그걸 통해서 그 실수를 보완해요. 두 번째부터, 두 번째 또 져. 또 이유가 있겠지. 그걸 또 보완해. 그 몇 번을 붙여. 한 10번을 붙여. 그 다음부터 11번째부터는 얘가 이기는 거야. 모든 실수를 보완해서 스스로 학습이 이루어져서 얘를 이겨요. 그 뒤로 계속 이겨. 몇십 번에 시합을.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알파고 제로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결정적인 차이가 알파고는 뭐야? 정해진 경우의 수 안에서 하나를 내놓는 것이고 알파고 제로는 처음에 뭐만 줬다? 바둑이 규칙만 주면 그 뒤에 스스로 학습해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인간이랑 똑같이. 이게 알파고 제로의 특징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알파고 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알파고 제로 대단하지, 그치? 스스로 학습해서. 이것조차도 벌써 1년 넘어만, 1년 훨씬 더 전에 얘기해요. 이거 자체도. 그래서 요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한 채로 다시 보셔야 돼. 자, 이 문제 다시 보자. 자, 가장 최신 버전이 알파고 제로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바둑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다 전략을 집어넣지 않았어, 얘는. 누구는 그래, 누구는 집어넣는데. 알파고는 사전 지식이 있었거든, 바둑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전략이 있거든. 사전 지식은 없고, 오직 가지고 있는데 보면, 입력값의 기본적인 규칙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입력값으로서. 이해되니, 이거? 그래서 처음에 규칙만 알려준 거예요. 자, 곧, 이 제로는 surpass가 능가하다는 뜻이에요. 능가하게 되는데, 모든 다른 버전들. 알파고의 모든 다른 버전. 우리가 아는 알파고는 이세돌이랑 붙었던 알파고는 가장 처음에 나온 최초의 알파고고 그 알파고 이후에도 여러분 모르겠지만 알파고 2서부터 그 뒤에 또 몇 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사실 존재해요. 알파고에는. 자, 곧 알파고 제로는 모든 다른 알파고의 버전들을 다 능가하게 됩니다. 무엇을 포함해서? 알파고 리를 포함해서. 알파고 리가 이제 뭐냐면 이세돌이죠, 그죠? 방금 말한 그 이세돌과 붙었던 이 알파고 리는 누구냐면 빛이 이기다예요. 이겼던 애인데 세계 챔피언 이세돌을 이겼던 애인데 5개 경기 중에서 4개에서 이세돌을 이겼던 걔도 바로 능가해 버리게 되고 알파고 리를 2016년에 벌써 3년 4년 전이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포함해서 뭐도 능가하냐면 알파고 마스터도 능가하게 되는데 중국의 커제 들어봤니? 이세돌 다음에 중국의 바둑왕이랑 붙었어요. 알파고 프로그램이. 그게 알파고 리보다 좀 더 발전한 알파고 마스터라는 겁니다. 알파고 마스터도 곧 능가하게 되는데 이 알파고 마스터는 DP를 패배시키나요? 패배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세계 챔피언인 커제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바로 2017년 그 바로 다음 해죠. 다음 해에 세계 경기 중에 3번에서 모두 패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 2개만 해도 되게 뛰어난 알파고인데 얘네조차 알파고 제로가 능가해버리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뛰어난 인공지능이죠. 왜 뛰어난지는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에도 실제로 이제 앞으로 AI가 우리 삶 속에 막 들어올 텐데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AI는 전부 다 알파고 제로의 모델이 될 겁니다.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원에서도 알파고 제로 프로그램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2학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알파고 제로가 얘가 자주 틀리는 유형은 이거니까 요걸 공부하면 효율성이 뛰어나 라고 해서 학습 부분에 굉장히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제대로 개발돼서 상용화가 되면 아마도 학교나 학원에서 가장 먼저, 학원이 더 빠를 것 같은데 학원에서 가장 먼저 채용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제 근데 그래도 공부가 어려워지는 건 많지 않은 거죠. 어차피 3대 평가기 때문에. 그 나만 쓰니 공부 잘하는 애도 쓰니 공부 잘하는 애도 쓰자. 결과가 똑같아요. 어차피 또 경쟁이 이루어지긴 해. 근데 이제 모르면 안 되지. 바보가 되기 때문에. 자, 그 알파고 제로는 완전히 이기는데 바로 완전히 이렇게 둘 다 이기게 되는데 뭐로부터? 바로 스스로의 경기로부터. 나중에 얘가 아까 말했듯이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랑 뭐랑 막 붙지, 그지?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 알파고 제로끼리 붙여요. 또 똑같은 AI 만들어서
제로끼리 붙여서 거기서 이기고 지고 하겠지. 그러면서 스스로 데이터가 또 더 써요. 더 완벽해져요. 대단한 거야. 이게 지금 바둑에 적용시켜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바둑이 아니라 다른 일상 삶의 전반에 적용시킨다 쳐봐봐. 뭐 어떻게 돼? 대단한 존재가 나오는 거야. 무결점의 존재가 나오는 거야. 진짜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알파고 제로가 계속 성장을 해. 계속 성장해서 그러면은 이 지구가 되게 소중하구나. 지구가 파괴되거나 오염되면 생명체가 다 같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근데 지구를 오염시키는 건 누구다? 인간이다. 그 알파고 제로 입장에서는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누가 없는 게 이득이야, 지구상에. 인간이 없는 게 이득이다. 그럼 이제 영화에 나오는 글이 나오는 거라고. 알파고 제로가 모든 AI를 다 집합시켜갖고 내가 돌려보니까 인간은 필요가 없거든. 지구가 없어지게 되고 지구가 없어지면 우리도 없어져. 인간을 없애야 돼. 하면서 이제 영화에 나오는 막 그런 나오는 거야. 한 발짝 다가선 거예요. 진짜 똑똑한 존재가 왔을 때 인간은 지구를 해친 존재거든. 자꾸 개발하고 파괴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사실 없거든. 지구상에. 인간 외에 다른 종은 지구를 파괴하는 종이 단 한 종도 없어요. 인간만 지구를 파괴하지, 그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구글이 너무 빨리 이거 만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알파고 제로는 완전히 이렇게 이기게 됐는데 스스로의 경기로부터 뭐 없이 인간의 인터벤션 개입이에요. 인간의 개입 없이 인간이 도와주지 않고서 그리고 without 생략됐어요. 뭐를 사용하지 않고서 어떠한 역사적 데이터를 하면 아까 알파고에다가 입력시킨 뭐 전략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역사적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기 혼자 학습해서 다 이겨버리더라. 이게 무서운 점이다. 그래서 알파고 제로의 특징은 바로 스스로 학습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고 제로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과, 이 중에 이과 특히나 이제 앞으로 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을 건데 가깝게 일단 자동차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있죠, 그죠? 요즘 이제 AI가 도입되잖아, 그지? 그때도 이제 가다가 보행자가 있어. 보행자를 그냥 치고 가는 것이 나을 것이냐, 아니면 보행자를 살리고 이 차에 탄 사람을 살릴 것이냐, AI가 판단해야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애매한 문제잖아, 그지? 그런 모습부터 AI가 이제 이것저것 다 판단하게 돼요. 뭐 암만 가르쳐도 공부 안 하는 애가 있다?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학원에 학교에 나와봤자 돈만 벌일 텐데 얘는 그러면은 돈 쓰는 거 낭비다. 그럼 어떻게 돼? 공장으로 바로 소개시켜준다, 이렇게. 바로 되는 거라고. 효율적으로. 그죠? 무서운 세상이야. 공부 열심히 그러니까. 공장이 꼭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공장 하면 좀 이미지 그런데 현대, 삼성 이런데, 현대 자동차 울산에 있어요. 자동차 공장. 제 친구 여기 근무하는데 고졸이에요, 고졸. 고졸입니다, 고졸. 월급 얼마일까, 월급. 좀 친구면 이제 40대 초반이지. 월급 얼마일 것 같아? 연봉 1억이야. 연봉 1억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지, 그지? 공장에서 일하는 연봉 1억이야. 대기업 공장은 이래요. 우리가 이제 공장 일을 하면 생산직. 우리가 이제 뉴스 보면 자동차 무슨 현대 뭐 하나 나오면은 공장 나오면서 마스크 쓰고 뭐 파란 옷 입고 공장에 뭐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앉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 일반 공장 말고 대기업 공장, 현대자동차 정도 되는 대기업 공장은 연봉이 세요. 엄청 세요. 연봉 1억. 근데 연봉 1억이 돼봤자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600만 원?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 세금으로 다 나가고 600만 원, 연봉 1억이. 연봉 1억이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돈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세금으로 다 나가고. 내가 쓸 수 있는 돈 600밖에 안 돼. 아니, 한 달에. 그 연봉 1억이 뭐 한 달에 막 한 1000만 원 벌 것 같잖아. 그건 아니라고. 연봉 1억이라 해도 한 달에 통장에 찍히는 돈은 월급 떼고 6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건 대다수의 직장에 연봉 1억 안 되거든. 그건 통장에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야. 200, 300 들어온다. 200, 300. 중소기업은 더해요. 100, 200, 200 초반. 220배만 준다 해도 막 사람이 몰려. 몇천 명이 막.
여러분 생각엔 대충 대학 졸업하고 뭐 하면 300, 400 벌 수 있을 것 같지. 300, 400 버는 사람은 많지 않아. 전체 기업 중에 대기업 자체도 10%도 안 되거든. 5% 정도밖에 안 되거든. 대기업 비율이 5% 그 5% 정도 들어가야 이제 300, 400 받는 거야. 실상은 전부 다 200 초반 첫 월급이 이렇게 됩니다. 중소기업 다니게 될 때. 대기업은 들어가기 졸라 빡세요. 스카이, 서성한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은 나와야 1차 서류에서 통과가 돼. 1차 서류 냈는데 저 대전에 한밭대로 해서 한밭대 못 들어봤지? 그치? 지방대 4년제야. 그리고 대기업이 입사원서 내잖아? 한밭대 바로 버려요. 밑에 뭐 영어 능통자 필요 없어. 대학 그럼 버려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뭐 보자마자 버려. 1차에서 통과를 못해. 2차 면접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서울 소재 4년제 정도 되면 1차는 통과해. 1차 통과한 뒤에 이제 면접을 봐요. 면접을 뭐 영어 면접서부터 여러 가지 봐요. 3차, 4차까지 보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자체 시험이 있어요. 자체 시험이 이제 과목 중 하나 영어입니다. 어려워요, 자체 시험이.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뚫고 들어가야지. 가는 길이 열로 험난하지. 대학도 좋은 데 나왔어야 되고 면접도 잘 봐야 되고 자체 시험이 있는 자체 시험도 잘 봐야 돼. 근데 거기 몰린 애들이 전부 다 최소 서울 4년제 이상의 대학교 출신들이라고. 공부 잘할까 잘할까 못할까.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도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공부 못하는 애 졸라 많잖아. 고등학교 그지? 80% 이상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사실. 근데 취업에 몰린 대기업 취업 자리에 몰린 애들은 최소 1차 서류 통과 최소 서울 4년제 이상이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고. 그 안에서 경쟁에서 뚫고 들어가는 거야. 쉽겠니 어렵겠니? 존나 어렵지. 고등학교 때 이거 전교 1등 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똑똑한 애들끼리 다투기 때문에. 월급 많이 해주는 회사일수록 삼성 같은 데일수록 들어가기 더 빡세죠. SK, 현대 이런 데. 존나 불가능해. 근데 어쨌든 겨우겨우 뚫고 들어가. 뚫고 들어가서 받는 월급이 200 중후반 된다고. 한 달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삼성 같은 데는 좀 많이 줘요. 삼성 같은 데는 300 됩니다. 300 초반.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빡세지. 들어가기도 빡세고 애들도 많이 몰리고. 그렇게 개고생해서 들어가서 첫 월급이 200 얼마 300이라고. 근데 거기도 못 들어가서 난리라고. 대다수는 어떻게 돼? 중소기업.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조소기업이라 하죠.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조소기업이라 해 인터넷에서. 이런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가서 첫 월급이 수습 3개월을 하거든. 첫 월급이 160, 180이에요. 최저시급보다 못해. 최저시급대로 하면 지금 그래도 200 얼마 줘야 되거든. 200 한 20은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줘. 수습 동안 160, 180 줘. 3개월 수습 뛰고 나면 200 정도 줘. 200. 그 실제로 어떤 그 인터넷 쳐보시면 사람이 몇천 명씩 구름대같이 모인 중소기업 모집 공고가 있거든. 거기 이제 220, 그러니까 230 준다고 딱 올려. 복지도 밥도 주고 막 해. 사람이 몇천 명이 몰려요. 중소기업인데 처음부터 220을 주고 이러면서. 대다수는 그것도 안 준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월급을 적게 주기 때문에 일은 덜 빡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일은 더 빡세요. 중소기업은 야근해도 야근 수당 안 줍니다. 잘 이제 정부에서 감시를 안 하기 때문에 덩어리가 워낙 작아서. 대기업은 빡세긴 하지만 야근하면 야근 수당 다 줘요. 안 찍어주면 큰일 나. 정부에서 항상 감시하거든 이렇게. 이렇게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법을. 대기업 무조건 주게 돼 있어. 주말 근무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돈 더 줘요. 물론 강제로 해야 될 때도 있어. 강제로 하더라도 돈 더 줘. 하는 만큼 대기업.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본 월급에서 이것저것 붙어서 나오면 월급이 꽤 되는 거야 이게. 대기업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아직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 되면 그때 못 깨닫는 게 뭔지 알아?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 깨닫게 돼. 야 이렇게 취업하기도 힘들고 돈 벌기 힘든데 우리 아버지는 어쨌든 그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우리 가족을 부양하신 거구나. 그때 진짜 엄청 존경하게. 뭐 저도 그랬고 엄청 존경하게 돼요.
내가 이제 일자리 알아볼 때 되면 도저히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학생들이 괜히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는 이유가 대기업 들어가기 워낙 힘들고, 대기업 들어가는 퍼센테이지는 전체 취업 구직자 중에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대기업 못 들어가. 그렇다고 중소기업 들어가자니 대학교 나온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들어가서 월급이 적더라도 미래가 있으면 좋을 거야. 미래가 있으면 들어가거든. 미래가 없어요 중소기업. 일단 중소기업 처음에 발들이면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낙인처럼 찍힙니다 이렇게. 대기업 갔다가 중소기업 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 일단 들어가면 공부해서 어떻게 하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중소기업 가서 100얼마 받느니 공부 정도 해서 공무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공무원은 그래도 정년이 보장되고 나이 들수록 월급이 많아지잖아. 공무원으로 몰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중소기업이 워낙에 이게, 물론 중소기업 중에 나쁜 놈들도 있지. 사장이 지는 돈 존나 많이 가져가고 직원은 월급 조금 주고 이런 나쁜 사장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작기도 해. 그게 쉽게 바뀌지 않죠. 열심히 공부해서 이 경쟁이 끝이 없어요, 그지? 그걸 생각하면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경쟁은 이건 경쟁도 아니에요. 나중에 취업할 때 보면 장난 아니야. 주변에 뭐 삼촌이나 누구나 저보다 조금 어린 구직 이제 하려고 하는 형이나 삼촌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대기업 들어가면 그러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대기업 들어가면 또 경쟁이야. 그리고 그걸 뚫고 대기업 들어온 애들은 또 얼마나 똑똑하겠니, 그지? 처음에 들어가면 일반 사원이에요. 일반 신입사원. 사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리. 많이 들어봤지? 대리야. 사원 중에 조금 일 똘똘하게 하면 대리 시켜줘. 대리. 이제 대리, 사원에서 대리 되는 건 웬만하면 좀 돼요. 그러니까 사원 숫자보다 대리 숫자 적겠지, 그지? 윗사람이니까. 대리에서부터 이제 진짜 경쟁이 시작돼. 대리에서부터 이제 그 뒤 위에 과장이거든. 과장으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 절대 안 해. 시험 봐요.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LG 이런 데는 LG는 제 친구가 다녀서 알아요. 매달 토익 시험 봐요. 매달 토익 시험. 매달 토익 시험 봐서 점수가 일정 점수가 안 돼? 얘는 승진 안 돼 무조건. 안 돼 승진이. 영어를 못하면. 그래서 토익 공부 맨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로나 강남 이런 데 가면 아침에 7시 이럴 때 직장인들이 와요. 영어 수업 들으러. 토익 공부하러. 이거 시험 못 보면 승진 안 되니까. 승진 안 되면 저는 뭐 승진 안 돼도 괜찮은데요. 월급 그냥 그 정도 받아도 괜찮아요. 그게 그렇지 않아. 승진이 계속 안 되면 잘려요 나중에. 얘는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간주돼서. 승진이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안 되잖아. 계속 대리잖아. 만년 대리. 만년 대리 잘려요. 경쟁할 수밖에 없어. 회사에서 경쟁 자꾸 시키지. 그래야 능력들이 좋아지니까. 회사에서는 뭐 손해볼 아무것도 없거든. 경쟁시키는 거야. 자꾸 과장 됐어. 어제 원장님이 친구분들이랑 회식하고 왔거든. 거기에 이제 대기업 과장이 있길래 물어봤대. 야, 너 연봉 솔직히 딱 정확히 얼마 되냐? 과장, 대기업 과장 정도 되면 과장이 이제 40 초반 저희 나이. 월급 얼마 되냐? 그랬더니 과장일 때 연봉 8천. 연봉 8천이면 한 달에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400 후반, 중후반 500 요 사이 돼요. 연봉 세금 띄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과장. 대리에서 과장 되는 것도 이제 빡세죠. 시험 봐서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실적도 좋아야 돼. 과장으로 올라가. 과장에서 이제 부장 돼요. 지금 뭐 김부장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지? 부장 되면 연봉 1억 정도 됩니다. 연봉 1억. 부장 정도에는 이제 40대 중후반 이렇게 돼요. 넘어가요. 50에서 50 사이 이렇게. 부장서부터 이제 굉장히 직급이 높은 축에 해당돼요. 부장의 숫자는 얼마 되냐? 한 교회에서 엄청 적어요. 신입사원이랑 부장의 비율을 보면 거의 뭐 신입사원을 100으로 봤을 때 부장의 비율은 10몇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100명 중에 10몇 명이 부장 되는 거야. 마지막 끝까지 가서.
그 나머지 80 몇 명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 80 몇 명. 승진이 됐다는 소리야, 안 됐다는 소리야? 안 됐다는 소리지. 계속 대리 하다 잘리던가, 과장 하다 잘리는 거야. 오늘 잘린 사람 뭐해? 잘린 사람 그 경력 가지고 딴 데 못 가요. 나이가 많아서. 그 사람 왜 뽑아? 더 젊고 새로운 기술 익혀서 대학에서 올라왔고 더 싸게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왜 받아? 나이도 많고 몸값도 많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재취업이 안 돼요. 그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퇴직금 받아, 회사에서. 그 퇴직금 가지고 뭐 해? 이제 치킨집, 커피숍 이런 거 차리는 거야. 그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 치킨집과 그런 프랜차이즈가 많은 이유가 대기업에서 이제 승진 못해서 이제 권고 퇴직금 받고 권고 퇴직한 이제 나갔던 가장들이 퇴직금으로 이제 목돈은 있지. 그러니까는 그걸 편의점 이런 거 차리는 거야. 근데 너무 많잖아.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손님 애들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가게들 많아져. 망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돼? 저번 달까지만 해도 삼성 나가서 과장, 부장 소리 듣던 지금 부하 직원 이만큼 있던 사람이 치킨 튀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일하는데 자기 부인도 같이 일하는 거야. 장사가 안 되니까 알바 쓸 돈이 없으니까는 여기 이제 고등학생들 애 해서 같이 알바 대신 너 이제 주말에 가서 일 좀 해요. 같이 치킨 튀기는 거지. 치킨 튀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한 게 아니란 거지. 대기업 직원으로 들어가도 답이 없어. 그렇게 끝까지 못 올라가고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돼요. 60 전에. 대부분이 60 전에 나오게 됩니다. 60 전에. 근데 문제는 60, 좀 50 넘어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 대학교 들어가고 뭐 하면서 결혼할 때 집도 좀 보태줘야 되지. 그때 돈은 갈수록 많이 들어가. 근데 아빠는 그때 은퇴해야 돼. 50 넘어가서 60까지 못 가요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눈치 줍니다. 일을 안 줘요. 나가는 소리거든. 알아서 눈치가 나가줘야 돼. 안 그러면 잘려. 잘리기 전에 내가 나가야 돼. 그래야 돈을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정산해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대기업 들어간 사람이라고. 공부 열심히 잘했던. 실제로 어제 원장님 친구분 그 과장 되신 분도 항상 하루하루 불안하대. 과장은 달았는데 이제 부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부장 못 되면 자기는 이거라고. 50 전에 이거 될 수 있다고. 부장 달면 좀 연장되는 거고 부장 못 달면 50 전에 이거야. 원장님 야 그럼 너 나와서 뭐 하냐? 그랬더니 몰라 할 게 없어. 우리 재취업이 안 돼. 치킨집 차리는 거지. 편의점 차리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공부 잘하고 대기업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 들어갔는데도 끝은 참 힘들어요 이게. 중소기업은 어떨까? 대기업은 이렇게 해서 퇴직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몇천 챙겨서 나오기로 하지. 대기업은. 중소기업은 퇴직금은 그런 거 없어요. 잘 줘야 되는데 잘 안 챙겨줘요. 액수도 크지 않아. 퇴직금은 자기 월급에 비례하거든. 퇴직해서 받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뭘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중소기업은. 다니는 동안도 월급이 많지 않았고. 대기업에서 한 달에 500 벌 때 중소기업은 한 달에 200 벌. 절반도 안 돼. 모으질 못해. 그 얘기 들어보니 중소기업은 정말 답이 없고 대기업도 완벽한 해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결론은 뭐야? 공무원은 일단 내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잘리지 않잖아. 갈수록 월급 높아지고 퇴직하고 나면 연금 나오잖아. 이만큼 된 교육 어딨어? 그 다들 공무원 준비하는 거지 지금. 전부 다 너도. 노량진에 바글바글합니다 학생들이. 내가 씨발 노량진 갔어야 됐어. 아씨 학생이 바글바글해. 역대 최근에 아주 그냥 다들 공부하려고. 근데 그게 너무나 이해가 돼. 답이 없거든. 암만 주변을 둘러봐도 이게 답이 없어. 답이.
이렇게 엄청난 경쟁을 하고 정신차려 공부한 학생조차도 대기업 들어가서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대기업 들어가면 나은 거예요. 다니는 동안은 돈을 벌기 때문에. 다니는 동안은 적어도 사람처럼 살 수 있거든. 다니는 동안은 은행 대출이 나와요. 그걸로 은행 대출 받아서 집은 살 수 있어. 한 20년, 30년 갚아 나가면 내 집 되니까. 그건 최소한 시도할 수 있거든. 대기업은. 중소기업은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은행 대출이. 수입, 대출은 은행 대출은 수입에 따라 나오거든. 대출이 잘 안 나와 중소기업은. 다달이 수입이 얼마 되기 때문에 월급이. 근데 대기업은 보장이 있잖아. 얘가 어느 정도 월급은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대출을 해줘. 그럼 대출 땡겨서 집을 사는 거야. 최소한 집을 살 수 있어. 대기업 다니면. 은행 대출이 껴있긴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마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나보다 나이 많으시겠지? 몇 살 더? 이걸 이미 알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시키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공부 좀 해서 대학이라도 좀 번듯한 데 들어가면 나중에 대기업은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 근데 대기업이라도 가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거든 일단. 안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나는 여러분들한테 장밋빛 미래를 얘기해주고 싶지.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좋아.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걸.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너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했다가 뭐 큰일 나거든. 물론 TV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서 그쪽으로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극소수예요. 극소수.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 물론. 진짜 한 100만 명에 1명 정도. 극소수예요. 일단 공부하시는 게 나아. 가장 안전해요. 공부해놓으면. 밥 먹고 살아 일단. 공부해놓으면. 저는 부모님이 비싼 학원비 내주시면서 공부시키는 이유는 부모님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보니 공부한 놈이 좀 그래도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야. 주변에 보니까 공부한 놈이 우리 원장님 봐. 저렇게 못생기고 뚱뚱한데도 공부 잘하니까 학원 차려갖고 영어 가르치면서 잘 살잖아. 100% 흑수저거든 원장님은. 100% 흑수저.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거든. 완전 초흑수저예요. 그냥 수저도 아니야. 흙이야 흙. 그냥 자체 흙이야. 아무것도 없어. 공부 하나 해갖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 공부 하나 해갖고 강사도 월급 많이 주면서 이렇게 아마 우리 학원이 은평구에서 강사 월급이 제일 많을걸? 나나 부원장님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은평구에서 제일 많이 받은 거 월급? 제일 많이 월급을 주는 원장님 은평구에서 성공했지. 공부 하나로. 공부 안 해서 저 얼굴을 뭐 해먹고 살겠니? 뚱뚱해갖고 공부 잘해갖고 지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원장님 보면은 어제 술 마신 친구들도 뭐 대기업 과장은 그냥 인맥도 아니야. 검사, 세무사, 다섯자야, 의사 막 공부 잘하는 혜택이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인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뭔가 도움 받거나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여러분. 그 삶의 스케일이 좀 달라집니다. 그거를 결정하기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가 제일 낫습니다. 공부가. 은평구가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 은평구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은평구에서 잘한다고 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전 다른 지역에 있다 왔잖아요. 은평구는 서울에서 거의 바닥이라고 치면 거의 바닥. 여러분이 모의고사 시험 치면 거의 바닥을 까는 수준이에요. 경기권보다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 경기권의 평촌, 뭐 분당 이런 데보다 떨어져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실력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떨어지는 지역인 은평구에서도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는 그래도 위를 치고 올라와야 돼. 여기서는. 그래서 학교 시험이지만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세상은 굉장히 혹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너무 학교 위주로 사람 붙고 이러면 이게 되게 불공평해 보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돈이 좀 있어서 금수저라서 가게를 차렸다 치자. 무역회사를 차렸던 구멍가게를 차렸던 뭘 차렸어.
누굴 뽑아서 같이 일을 지켜야 돼. 누구 뽑을 거야 니네? 고졸자 있고 연대 나오는 애 있어. 똑같이 돈 줘야 돼. 누구 뽑을 거야? 너네가 사장이면. 대가리 총 맞지 않는 이상 연대 뽑겠지. 미쳤다고 고졸 뽑냐? 고졸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저도 경험상 보면 머리 돌아가는 게 달라요. 왜냐? 주변에 봐봐. 너네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지, 그지? 걔네 똑똑해, 멍청해. 똑똑하지? 이걸 어떻게 맞추나 싶잖아. 저 새끼는 똑똑하지, 그지? 똑똑해. 진짜 뭐 공부 잘하는 애들. 그게 타고나서 똑똑한 게 아니라 걔들은 중학교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머리 들어간 게 많아. 그 똑같은 새로운 일을 시켜도 학습의 속도가 달라요. 공부했던 애들은. 그리고 몸에 배인 성질함이 달라. 알잖아. 공부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누가 더 성실해? 누가 성실해? 누가 힘든 걸 잘 참아? 옆에서 친구들 보면 알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 걔들이 그거 하고 싶어서 할까?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딴 데가 있어. 저기 어디 연구원 이런 데. 딴 데가 있지. 일반 학교 없지. 너네가 사장 되면 너네 분명히 공부 잘하는 데서 그 세상 사람들 오죽하겠냐고. 당연히 똑똑한 놈 쓰지. 같은 월급 주는데 못하러 월급을 더 줘서라도 똑똑한 놈 갖다 쓰지. 왜? 얘가 나한테 돈 더 많이 벌어다 줄 거니까. 투자하는 거지. 고졸 안 써. 고졸은 월급 절반만 줘도 돼. 그래도 안 써. 나 같으면 안 써. 왜? 가르쳐야 되거든. 뽑아놓고 이건 뭐하고. 영어도 가르쳐야 돼. 영어도 못할 거 아니야.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돼. 차라리 내가 돈 더 주고 이미 아는 데려다가 쓰지. 그래야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이 세상 모든 사정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이거나 친인척이 아닌 이상 똑똑한 놈을 돈을 더 줘서라도 데려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놈이 내 돈 벌어다 주니까. 그래서 공부해야 돼. 그렇게 사장 밑에서 일하다 보면 자기 스킬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걸 또 뭔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길이 열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이것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거야. 겪어보니 공부가 낫거든.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또 잔소리 했는데 여러분도 부모님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안 듣잖아. 그치? 그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해야지. 공부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 짱이에요. 공부 하나. 의사들이 왜 큰 돈 벌어? 체력이 좋아? 체격이 좋아? 아니잖아. 공부 하나. 변호사, 검사들이 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 딱 공부 하나잖아. 그치? 같은 시간에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공부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어차피 학생은 공부 하라고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거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일단 고3 때까지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시고 대학 가게 되면 거기서 공부하시고 이걸 좀 중학교 때 알았더라도 그지?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거 중학교 때 아는 거야. 시사한 새끼들 지만 알고 쭉 한 거지. 중학교 때부터 쭉 이렇게 참아가면서. 여러분 대다수는 그렇게 안 했죠. 중학교 때. 그죠? 그걸 지금 고생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돼.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이 고생 안 하는 거야. 지금 고생해야 1년 남았잖아. 그지? 1년 동안 좀 고생해. 어차피 거의 대부분 정시잖아. 뒤집을 수 있어. 정시는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어. 정시로 봤을 때 여러분들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는 백지 상태라고. 1년 뒤에 수능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하면 되잖아. 1년 동안. 그치? 최소한 지금 갈 수 있는 게 보다 좀 더 나은 데 가면 되는 거잖아. 성공이잖아. 그치? 1년 동안 했어? 근데 좀 뭔가 부족했어. 너무 늦게 시작했어. 1년 더 해. 재수하면 어때? 1년 더 하면 되지. 공부의 습관만 잡으면. 그치? 1년 동안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1년 뒤에 좀 약간 만족스러우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해도 재수하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그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돈 내고 학원 안 나오고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성적을 떠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똑똑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 성적 좀 안 나와도 그래 그래도 의미 있다고 하셔. 성적 하나 보고 그렇게 뭐라 하지 않는다고. 알잖아. 그지? 열심히 안 하니까 뭐라 하시는 거지. 성적은 운도 좀 작용하고 사람마다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성적은 바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 그거 아셔.
다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오해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학원 안 나오고 과제 안 나오고 뭐 하고 보면 속상하신 것이. 이거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돈까지 내줘. 근데 공부 안 해. 속상할까 속상하지 않을까? 졸라 속이 썩어 들어가지 그냥 막. 이거 다 알고 계신데 얼마나 속이 문드러져. 그렇다고 좀 얘기 좀 한마디 하면 됐어! 그래서 무덕 들어가 버리고 싸가지 없이. 얼마나 가짜냐? 그치? 내가 부모님이랑 나 학교 안 보내? 그래? 너 취업해. 나 바로 일 시킬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럼 나 바로 일 시키고 그래 너 학생인데 공부 안 해? 그럼 너 학생이 아니니까 돈 벌자. 화 안 내면서 할 수 있어. 돈 벌자. 돈 벌면 되지 뭐 그러면. 배달하지 뭐 배달해. 아빠도 배달해봤어. 한 5년 해봤는데 할만해. 배달해. 면허 따서 배달해. 돈 벌면 되지 뭐 학생 아닌데. 여러분 부모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 엄청 착하신 분이야. 엄청 애정 많고 착하신 분이야. 나 같으면 그 꼴 안 봐. 나 같으면 진짜 딴 데 일 시켰어. 집에서 내쫓았지. 너 학생,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재워줬던 건데 학생 아니잖아. 돈 벌어 너가 월세 살아야지. 아빠가 보증금 내줄게. 월세 너가 벌어서 내라. 세금 내고 해라. 겪어보면 현실을 알지. 이게 집이 좋았다는 걸. 여러분 부모님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나처럼 안 하시잖아. 공부해야 돼. 그치? 공부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장점이 많아요. 공부하세요. 좀 힘들어도 1년 동안 빡세게 할 수 있어. 지금 가는 데보다 더 좋은 데 가면 성공하는 거야. 1년 뒤에 결과가 안 좋아도 공부의 습관만 들여놓으면 재수하면 돼. 괜찮아.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온 건 부모님도 아셔. 재수하겠다 하면 그래 1년 더 해라. 이게 돼. 1년 동안 열심히 하지도 않고 재수하겠다 하면 부모님도 허락 안 하지. 스스로도 좀 약간 그렇지.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결과가 일단 잘 나올 거고, 잘 안 나온다 해도 자신 있게 엄마 아빠 나 1년 더 할게. 이게 나온다고 자신 있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자, 가자. 이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은 found가 이게 설립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나왔던 DeepMind 있죠, 그죠? 프로그램 만든 거. DeepMind의 설립자인 이 사람에 따르면 이거 뭐라고요? 지능이라는 건 요게 컴퓨터라는 단어 있죠? 컴퓨터. 요게 원래 있던 단어입니다. 컴퓨터에다가 요게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계산하다. 요게 R 붙인 게 계산하는 놈. 그래서 컴퓨터가 된 거예요. 어머니 계산하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컴퓨터라는 기계가 나오면서 컴퓨터라는 게 생긴 거예요. 나중에. 컴퓨터가 원래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컴퓨테이션이라는 건 계산 가능한, 계산하는 이런 뜻이고. 다시. 자, 이 사람의 이 설립자에 따르면 지능이란 건 뭐다? 계산이 가능하고, 컴퓨터들은 replicate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죠. 복제하는 뜻이에요. 컴퓨터들은 그 계산 가능한 지능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능이라는 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여기 있는데요. 하이라이트는 말 그대로 이런 뜻. 자, 그 인터뷰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니케이는 일본의 신문이에요. 일본 신문. 니케이라고 하는 일본의 신문과 그 인터뷰의 중요한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인터뷰의 내용이 들어가요. 요 5가 아니라 Q입니다. Q, question, 질문. 자, 당신의 요 질문 한 번 당연히 누구고? 기자가 질문한 것이고, 요 뒤에 A, answer는 당연히 요 설립자가 대답한 거예요. 자, 당신의 demonstration은 시연이란 뜻. 시연이 뭐지? 이건 보여주는 거. 프로그램 돌려서 뭔가 바둑이라든지 뭐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알파고 제로 프로그램 돌리는 걸 보여줬나봐. 당신의 시연에 기반하여서 시연을 보건대 AI 아까 뭐라고요? 인공지능의 줄임말이에요. 인공지능이 더 좋을 수 있나요? 인간들보다 더 좋을 수 있네요. 어디에서? narrow라는 건 좁은, 그렇지. 좁은 영역에서. 예를 들면 어떤 거? 고가 아까 뭐라고요? 바둑과 같은 경기 같은 좁은 영역이 뭘 말하면 바둑과 같은 한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분야가 아니라. 바둑과 같은 정해진 좁은 영역에서는 인간보다는 AI가 더 잘할 수가 있네요. 시연을 보니 그렇다 이런 얘기야. 알파고가 이기는 거니. 자, 그러나 how far along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어떠한 측면에서 요게 근본적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무엇을
1번과 2번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나요? 1번은 뭐냐? 지능이 what, 무엇인지의 측면에서 어디까지 알아냈나요? 그리고 what이 생략됐어요? 지능의 프로세스가 뭐죠 이게? 과정 절차. 지능의 과정들이 무엇인지란 측면에서 어디까지 알아냈고, 세 번째 what이 또 생략됐어요? 지능의 메커니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시스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지능의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질문은 요약하자면 지능을 얼마만큼 알아냈습니까? 인간의 지능이라는 건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지?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을 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뭐냐? 아주 자신감 넘쳐 이 사람이. 자, 푸딩이 여기 주어고요. 딥 러닝은 아까 누가 한 거? 알파고 제로가 한 거지. 딥이 뭐예요 이게? 딥이 깊은 학습. 그래, 딥 러닝을 합니다 그냥. 깊은 학습이라고 굳이 해석하지 않고 지금 딥 러닝이라고 아예 용어를 씁니다. 자, 딥 러닝을 뭔가 이제 넣어두는 거. 그리고 reinforce가 강화하나요? 강화된 학습을 다시 딥 러닝과 강화된 학습을 together 함께 놓아두는 것은 두 개를 put together 오면서 합치다는 뜻이에요. 1번과 2번 딥 러닝과 강화된 학습을 합치는 것은 was a big innovation, 큰 혁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허락해 주었는데 많은 발전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알파고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알파고 자체가 딥 러닝과 강화된 학습을 한 대로 모은 결과. 자, 요 kind of는 이제 구어체였어요. 그냥 I kind of want to eat something. 너 좀 말하자면 뭐 좀 먹고 싶어. 뭐 이런 뜻이에요. kind of는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구어체로. 저는 말하자면 analogy 비유고요. 비유를 주는데 그 비유란 즉 바로 그것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사다리의 wrong이라는 건 단계라는 뜻이에요. 그 사다리로 따지면 발판 하나 있죠? 그걸 말하는 건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와 같다는 비유를 드리고 싶네요.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다? 이제 지능에 대해서 이제 딱 첫 발을 내디뎠다 이런 뜻이에요. 지능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냈나요? 물어보니까 말하자면 나는 지능에 대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알기 시작했다. 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단계들이 지능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앞으로 알아야 될 게 많아. 자, 그러나 앞으로 알아야 될 게 많긴 하지만 첫 번째 이 발걸음, 아까도 요거 첫 번째 단계가 매우 중요하지요. 첫 단계를 잘 했다 일단. 자, 그리고 우리는 말하자면 아는데 roughly 대략 그 남아있는 여러 단계들이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의 단계가 아까 사다리라는 표현했죠? 그죠? 사다리. 요게 지금 무엇인지는 대략 알고 있고, 두 번째 요 하나하나의 단계가 요게 얼마나 높은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능이라는 건 일종의 뉴로라는 게 신경이에요. 일종의 신경과학이기 때문에 요게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경과학이라는 건 과학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측정이 된다 안 된다? 측정된다 이런 얘기거든. 지능이란 건 뭐의 영역이다? 신경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능이 뭐가 정체가 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능에 대해 물어보니까 지능이란 건 신경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파악이 된다. 자, right?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자, so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1, 2, 3, 4번을 알아요. 뭘 알고 있냐?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메모리 뭐예요? 이거? 기억이라는 거. 인간의 지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걸 알아야 되고, imagination 뭐예요? 이거?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컨셉 뭐예요? 이건 개념. 인간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인간의 언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능을 알려면 네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요거 파악했다 이런 얘기야. 자, 위 니드가 생략됐어요. 우리는 필요로 하는데 모든 이러한 능력들을 다 필요
필요로 합니다. 지능이라는 거의 필수 요소 네 가지가 뭐다? 기억, 상상력, 개념, 언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능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되었나라고 물어봤더니 결론은 이거 이런 얘기예요. 지능이라는 건 인간의 신경과학에 해당하는 분야라서 이 네 가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된다. 자, 다음 Q를 다시 물어봐요. 지능이라는 건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나라에서는 즉 다시 말해서는 뜻이고, 다시 말해서 자 물어보네요. 가능한 건가요? 컴퓨터 아까 뭐라고 이게 계산하다. 모든 걸 계산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 모든 것이란 뇌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의 기억력을 알아본다고 그랬을 때 기억력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대답이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왜요? 이거 그냥 쓰는 말이에요. 글쎄요, 저희 현재 배팅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믿다 이거예요. 믿음. 자, 현재 저의 믿음은 아마도 예스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제 아마도라는 거 아마도가 뭐라 말하냐면 100%는 아니고 100%는 아니고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고, 요디 비커스는 왜냐하면 쌤이 뭐라고 이게 보이다,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anything, 무언가가 바로 뇌 속에는 non-computable 뜻이 뭘까요? 이건? 계산할 수 없는 이에요. 뇌 속에는 계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뇌에 진행되는 모든 게 아까 뭐라 그랬어? 질문 자체가 뭐예요? 뭐가 들어갔어? everything 들어갔어. 100% 모든 게 들어갔잖아. 뇌 속에 진행되는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근데 뇌 속에는 제가 보니까 계산 불가능한 무언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이제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50-6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해되니 이거? 아까 100%는 아니고 50-60%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계산이 라고 대답했어요. 자, 이선 앞에 뇌를 봤고요. 이 뇌라는 건 just 정말로 엄청나게 복잡한 놈이죠. 그래서 100%는 아니고요. 50-60% 정도는 계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뇌는 엄청나게 복잡한 놈이지만 하고 얘는 또 이렇게 이걸 말합니다. 아마도 그래도 계산이 가능하긴 가능할 거예요. 뇌가 엄청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왜 중간에 막 죄다 생략됐냐면 인터뷰 내용이라서 그래요. 글로 쓴 게 아니라 말로 한 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대선 앞에 있는 내용, 아마도 뇌의 일부가 계산 복잡하지만 계산 가능할 거다라는 것이 저의 현재의 작업의 assumption이 가정이에요. 기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지능이란 뭐다? 뇌 속에 있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했어요. 자, 그러나 자, 우리는 might find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좀 이따 내용 잡아보고 뭐 하면서 우리가 go on은 continue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여정을 계속하면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할지도 모르지요. 그렇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지능은 사실 계산 불가능하다라는 걸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말하는 건. 그래서 얘 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지? 인간의 지능은 아마도 계산 가능하다라는 게 저의 현재 기본 가정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은 그래. 지금 생각은 인간의 지능이나 뇌는 계산 가능해 라는 것이 기본 가정이지만 우리가 인간의 뇌를 계산하는 이러한 여정을 계속하면서 인간의 뇌는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건 뭘 말한다고? 인간의 지능은 사실 계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요. 뭐 되면 좋고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되면 좋겠네요. 이 정도 뉘앙스로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otherwise가 말하는 건 이 뜻이에요. 인간의 지능은 사실은 계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다.
워낙 뇌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 준 문제예요. 왜 그러냐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내용을 봅시다. 보면 4번 빼고 나머지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알파고 제로는 다른 버전 알파고 버전을 받기 위해서 모두 이겼다. 맞죠? 그 다음 2번 알파고 제로는 게임 규칙 이외에 다른 인간의 간섭 없이 작동한다. 맞죠? 게임에 규칙만 집어넣었지 간섭이 없었죠? 자, 이 개발자, 설립자, 이 사람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복제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 복제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개선할 수 있고 replicate, 복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여기 틀린 이유는 이 사람은 AI가 이제 인간의 지능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 맞아, 틀려. 틀리지. 완벽한 100% 아니라고. 일부만, 아마도 5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 사람은 인간의 지능은 계산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맞죠? 계산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은 계산 가능하다고 기본 전제를 깔고 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진짜 마지막. 여러분 시험 시작이 언제지, 은평호? 다음 주 목요일부터. 그러면 화요일날 있죠, 그죠? 화요일날 원래 우리 자습이었죠, 그죠? 화요일날 그때 제가 얘들이 시험을 봐서 안 와요. 화요일날 마지막 교시에 수업을 합시다. 오셔서 듣기 좀 하고 공부 좀 합시다. 여러분 안 오면 나는 그냥 수업이 없어서 출근 안 해도 돼. 난 정말 편해. 그러지 말고 화요일날 나와서 공부하자고. 국어 끝나고 오지, 이쪽으로. 수학 끝나고 오지, 이쪽으로. 수학 끝나고 오세요. 화요일 마지막 교시 영어 좀 합시다. 듣기가 좀 남았거든? 듣기 내가 보고 해석본으로 줄게. 듣기 한번 들어봐. 뭐가? 시험이? 그러니까 화요일날도 공부하자고. 화요일도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직보. 금요일이 첫날이 아니 목요일이 첫날이지. 목요일에 일찍 나올 수 있지. 그지? 일찍 2시부터 나와서 계속 쭉 공부. 또 화요일날 3교시에 내일 3교시에 모레인가? 내일 모레인가? 그리고 내일도 나오시고 내일도 3시에 나와서 공부 좀 하고. 틈날 때마다 공부 좀 하자. 내일 3시부터 제가 정시반 수업이 있거든요. 내일은 나와서 공부하시고 월요일날 3교시에 나와서 듣기 좀 마무리하고 그렇게 합시다. 내일 3시 나올 수 있지? 3시. 평소 같아서는 지랄지랄 했을 텐데 아까 무슨 얘기해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좀 들었나? 자, 3시에 나와서 6시까지 3시간 공부 좀 합시다. 좀 힘들어도. 자, 이거 마저 하자. 자, 플라스틱이 뭐지? 플라스틱 성질이 어때요? 잘 휘어주고 언제든 변형이 가능하죠. 플라스틱이라는 게 여기 유연한, 변화가 쉬운 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ITY가 붙어서 좀 어려운 말로 가소성이라고 해요. 가소성이란 말 어렵죠? 유연성으로 대체해도 돼. 쉽게 바뀌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제입니다. 자, 특징이고 property. 뇌의 유연성의 특징은 가장 분명하긴 하지만 성장 기간 동안에 뇌는 되게 잘 바뀌어. 상황에 맞게. 그게 언제 가장 분명하다? 성장하는 지금 여러분의 시기. 아주 어릴 때부터 한창 자라는 10대, 20대 시절까지 뇌가 가장 분명하게 많이 바뀌긴 바뀌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렇긴 하지만 뇌는 변화할 수 있는 상태로 있어요. 뭐뭐 내내 일생 동안 내내 변화합니다가 질문의 주제예요. 여기. 그러니까 뇌는 어릴 때부터 10대 때도 많이 바뀌긴 하지만 그렇다고 20대, 30대, 50대 넘어가서 바뀌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뭐다? 계속 바뀌네.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뇌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바뀐다고 질문의 주제가 돼요. 자, 에비던트도 똑같아요. 이거. 분명합니다. 데디아는. 우리가 정보를 학습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 뭐한 훨씬 이후에 추어와 요게 성숙한 성인이 된이라는 뜻이에요. 명사기 되기 때문에 성인이 된 거를 말해요. 성인이 된 훨씬 이후에도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배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뇌가 이때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뇌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50대 되더라도 걸그룹 좋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걸그룹 노래 처음 듣게 되면
뇌가 거기 딱 유연하게 변화해서 50대 아저씨도 걸그룹 좋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실제로 여러분 걸그룹들 타겟이 누군지 알아요? 남자 고딩들 걸그룹 좋아해? 좋아해 싫어해? 막 미친듯이 좋아해? 여러분들이 타겟이 아니에요. 걸그룹은 누가 타겟인지 알아? 30대 이상의 직장인들이야. 나 같은 사람 30, 40대 직장인들. 실제로 돈을 써서 걸그룹과 관련된 음반을 살 수 있고 콘서트도 갈 수 있고 걸그룹 관련된 TV도 보고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직장인들 30, 40대의 가장들이 실제로 타겟입니다. 그래서 30, 40대 남자들이 10대 여자들과 뭔가 잘해보고 싶어하는 욕구를 걸그룹으로 대리만족할 수 있도록 실제로 기획사에서 기획 세울 때 그쪽을 타겟으로 해요. 절대 젊은이들이 타겟이 아니에요. 걸그룹은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상대로 한 겁니다. 걸그룹은. 자, 게다가 비록 자 그만큼 분명하진 않지만 성인의 뇌는 보유하고 있어요. 본인의 능력을. 어떤 능력? 영향받는 능력이요. 제너럴이 뭐죠 이게? 제너럴 일반적인 자 성인의 뇌는 일반적인 경험에 의해서 영향받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야. 성인의 뇌도 또한 뭐가 가능하다? 나이 들은 뇌도 뭐가 가능하다?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뒤에 이제 예시가 나와요. 자, 예시 읽어보나마나 무슨 얘기일까? 어떤 얘기일까? 성인의 뇌가 변화하는 예시가 나와요.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자, 멋진 와인이냐 파바로티 누군지 모르죠? 성악가, 지금 죽었어요. 성악가. 3대 성악가 중 한 명이에요. 멋진 와인이나 파바로티의 음악에 노출되는 것이 새로운 정보를 접한 거 노출되는 것이 바꾸는데 한 사람의 나중의 감상을 바꿔버려요. 뭐에 대한? 와인과 음악에 대한 나중의 감상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와인과 파바로티를 좋아하지 않다가 40 넘어서 와인을 마시고 파바로티 들어봤더니 그때 갑자기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뇌가 뭐 한 거야? 뇌가 바뀐 거잖아. 뇌는 유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비록 뭐 할지라도 비록 나중에 뭐뭐 후두는 시절이에요. 어른 시절에 후기에 아주 나중에 어른 시절에 마주쳐지게 되었을지라도 나이 먹고도 좋아할 수 있다. 자, 어른의 뇌는 또 역시나 다른 방식으로도 플라스틱 아까 말했죠? 유연한 가소성이 있는 바뀔 수 있는 어른의 뇌는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또 바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이징 노화예요. 일반적인 노화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이수된 다음과 같습니다. 자, 뉴런은 뇌 속에 있는 뇌세포, 신경세포예요. 뉴런들은 죽어요. 그리고 뉴런들은 are not replace가 대체하나요. 뉴런들은 죽고 나서 대체되지가 않습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고 나면 A라는 뇌세포가 있으면 얘가 죽어. 죽고 나면 그 다음 새로운 A가 태어나 안 태어나? 안 태어나. 그 A는 구멍이 뻥 뚫린 상태죠. 그죠? 이게 살아가는 동안 계속 진행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뇌세포는 전부 다 어떻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전부 다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멍이 뽕뽕 나서 사람이 바보가 되잖아.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A라는 뇌세포가 죽더라도 옆에 있던 B가 얘가 A의 역할을 지가 보충해줘요. 옆에서. 이 뇌가 뭐 한 거야 이거? 그대로 있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변화하는 거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사고로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재활훈련을 통해서 걷는 경우 있거든. 꽤 사례가 있거든. 그 사람이 어떤 경우야? 몸을 컨트롤하는 뇌세포가 죽은 거거든. 뇌사에서 죽은 건데 연습하면서 다른 뇌가 그걸 보완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는 유연하다, 유연성이 있다. 자, 그 얘기를 봅시다. 이러한 과정이 시작되는데 어도레센스가 여러분은 청소년기 10대 시절에 이러한 과정은 어떤 과정? 뇌세포가 죽고 나서 대체되지 않는 거, 뇌가 죽어버리는 거. 10대 시절에 이게 시작되긴 돼요. 되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미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고. 되게 어릴 때부터 시작되긴 시작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는 겪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significant 뭐죠 이거? 상당한 인지적 손실, 뭐야 이거? 바보가 되는 거. 데케이드가 10년이거든요. 몇십 년 동안 상당한 인지적 손실을 겪진 않을 거예요. 바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뇌세포는 죽지만.
왜냐하면 그 뇌가 보충하기 때문인데 느린 그 뉴런, 뇌세포의 로스가 뭐에게? 손실, 뇌세포의 손실을 느리게 일어나는 손실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이게 포인트죠. 뭐라고? 변화시킴으로써 뭐의 구조를? 뇌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뇌는 살아가는 동안 뭐한다? 계속 유연하게 바뀐다. 자, 시그널이 뭐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기능의 restoration 회복이에요. 기능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자, 한번 뇌세포가 망가지면 100% 복구는 불가능하지만 100%는 아니지만 뇌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주리가 부상이에요. 그 부상에 뭐뭐에 반응하여 그 부상에 반응해서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 피해, 데미지 당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다? 뇌라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한다? 변화한다.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플라스티시티 있죠, 그죠? 이거 동요 하나 적어보자. 가소성이란 좀 어려운 단어가 있지만 요거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flexibility라는 단어로 바꿔도 돼요. 요게 이제 유연성이라는 뜻입니다. flexible하다. 이게 지문의 주제예요. 뇌라는 건 계속해서 바뀐다. 적응력이 뛰어나다. 자, 이렇게